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단전, 아랫배죠. 구강, 입을 통해서 림프를 살려내는 호흡법입니다. 수많은 호흡법이 있지만 단전이 움직이는 진정한 호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비역 구배 호흡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숨을 넣어서 입으로 배출하는 호흡법, 제가 비흡구배 호흡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32번째 이야기는 림프를 움직이는 호흡 기술, 즉 수성화강되는 호흡법, 일명 단전구강호흡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입을 통해서 숨을 내뱉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175쪽에서 211쪽까지 거의 한 35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 보충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쉬는 목적과 호흡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숨을 쉬는 이유는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호흡으로 우리가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분의 림프액을 이동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혹은 신경체계를 정화하여서 안정된 정서로 지속 가능한 심신을 유지하는 최고의 자동 운동이 바로 이 호흡법입니다. 호흡의 종류는 첫 번째, 복식 호흡이 있죠. 복식, 즉 횡격막, 가로막이라죠. 가로막을 오로 내려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가슴을 수축하고 팽창하게 하는 호흡법을 복식 호흡이랍니다. 흔히 우리가 내호흡 하면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복식 호흡은 바로 복부가 들쑥날쑥, 즉 배가 들쑥날쑥 움직이게 하는 호흡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호흡은 또 단전 호흡이라고 있죠. 이것은 실제 단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단전 아랫배에 소장의 의식을, 생각을 두고 깊게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심신을 수련하는 안정된 정서를 위한 호흡법입니다. 종교계에서 많이 하죠. 세 번째, 정내호흡. 이것은 운동 전에 준비운동 하죠. 준비운동, 호흡, 정리호흡, 1초 시간에 한 호흡을 하면서 뇌를 정하는 호흡법인데 이것은 처음에 초기에 정리호흡을 많이 갑자기 하게 되면 심신미약자는 현기증이 나거나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심호흡 있죠. 즉 호흡을 깊게 하는 호흡의 종류죠. 폐 전체에 공기를 가득 채우듯 깊게 숨을 들이는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숨을 쉴 때는 한 90% 정도는 잔기, 서지 않는 폐에 오래된 공기가 다 막혀 있죠. 여기까지 길게 호흡을 넣으면서 내뱉는데 자신의 내면의 의식을 깨어내는 호흡 방법이 바로 심호흡법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제가 주장하는 단전구강호흡, 즉 비역구배호흡. 어떤 호흡을 해도 실제 단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 호흡법은 하고 나면 나중에 단전이 잠을 잘 때 보면 움직여요. 즉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는 호흡법입니다. 자, 코로 숨을 내뱉으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코의 비강을 오염시켜서 다음 공기를 정화, 여가 혹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멸균할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몸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독이죠. 몸 안의 독소를 빠르게 코가 손상되지 않도록 입으로 내뱉는 것이에요. 입으로 내뱉으며 단전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수성, 하공, 하강하는 최고의 림프 호흡법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자, 호흡의 위치. 이 단전이 움직이는 게 최상의 호흡 건강법이에요. 지금은 숨을 쉴 때 호흡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건강한 아이도 태어나게 되면은 숨 쉴 때 그 모습, 자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을 쉬는데 가슴 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직 아랫배, 단전, 아랫배와 머리 위에, 즉 전두엽 위가 발딱발딱 움직이죠. 이것은 숨을 쉬는데 오장육부와 뇌활동을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호흡으로 단전과 전두근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기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오장육부, 몸 전체가 움직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만약 이 아이가 계속 건강하다면 언제까지나 단전, 숨을 쉴 때 단전과 전두골, 머리가 움직이지만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항생제를 먹었다, 음식 습관을 잘못했다, 그러면 호흡의 위치가 점점 복부, 단전에서 가슴으로 움직이는 위치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호흡의 위치만 보면 건강 지수를 살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이 단전, 아랫배가 움직이면, 여기가 움직이면 10대의 호흡이 되었고, 그 다음 복식, 배꼽 쪽, 여기가 움직이면 20대의 호흡법이고, 중환, 가슴 밑이 움직이면은 이건 30대, 40대의 호흡법이고, 그 다음에 흉식, 가슴이 움직인다. 가슴이 움직인 다음에 이거는 50대 호흡법이에요. 그는 가슴이 쇄골 쪽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옥당 호흡은 70대 호흡이고, 그 다음 성기호흡, 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90세를 넘었거나 죽음에 이르면 목의 기관이나 입으로 숨을 들이쉬다가 후 내뱉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호흡은 무조건 후 내뱉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내뱉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만약에 숨을 쉬는데 기관이나 목이 움직이면 이미 자신의 배 95% 이상이 노폐물이나 장기에 염증이나 노폐물로 가득 차 있어 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 예를 들어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숨 쉬는 위치가 가슴이 움직인다면 그게 어린이든 할 것 없이 가슴이 움직이면 폐의 나이는 50대 정도에 해당되는 폐입니다. 즉 허파의 50% 정도가 염증이나 노폐물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손가락의 약지 손가락이 폐와 관련된 손가락이죠. 약지 손가락의 굵기와 모양새를 전 강의에서 잘 살펴보시고 다스려서 숨이 차는 것도 치료하고 또 림프의 염증 지수를 낮추면 적혈구 수치까지 높아져서 젊은 폐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왜 비읍 구배 호흡을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로 공기를 넣으면 여기 콧대 1차 예과를 하고 2, 3중 동굴 안에 여기서
바이러스나 진균, 세균을 정화, 박멸, 여과한 후에 깨끗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는 숨은 반드시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게 폐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그런데 폐에서 나오는 공기, 내뱉는 공기는 독소와 노폐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나쁜 공기를 코로 다시 내뱉으면 코가 마비되고 중독되고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공기를 정화, 여과, 멸균, 박멸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 숨을 나쁜 것을 내뱉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자 보세요. 기관의 구멍은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목구멍, 이 구멍은 이렇게 좁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즉 기관의 구멍은 넓고 입안의 목구멍은 식도구멍은 좁습니다. 왜? 음식을 조금씩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음식이 막 넘어가면 이미 목구멍, 편도 기능, 목이 완전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이 훨씬 작고 좁은 것은 음식은 항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조금씩 넣으라고 좁아져 있는 겁니다. 절대 큰 거 넣으면 큰일 나죠. 네 번째, 이 좁은 이 구멍을 통과한 공기는 구멍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통하면 그쪽이 저기압이 되어서 기관 혹은 식도 안에 있는 고기압이 된 독소, 노폐물이 함께 빨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나쁜 걸 빼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입으로 후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구배호흡이에요. 구배호흡. 다섯 번째, 따라서 여가장치가 완벽한 코를 유지하려면 나쁜 독소는 반드시 입으로 보내야 됩니다. 코로 보내면 코가 망가지죠. 여섯 번째, 입으로 나쁜 공기를 내뱉으면 우선 뇌가 맑아지고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코의 정화 능력이 이제 살아나서 서서히 비염이나 감기 같은 호흡기성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아예 걸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하는 수많은 호흡들, 복식, 단전호흡, 정례호흡, 등등, 심호흡 등등 대부분의 호흡이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뱉죠. 이 호흡법은 림프액을 움직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 자 구배, 즉 구강, 입으로 내뱉는 호흡의 과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이 병에다가 물을 넣고 빨대를 꽂아서 꺾어 놓고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불면 이 안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해서 분무기처럼 막 뿜어져 나오죠. 이 원리가 우리 인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유체역학자인 1738년도에 베르누이가 발명한 거죠. 즉 유체가 규칙적으로 흐를 때 유체의 속력과 압력이 빠르고 높으면 그 높이가 달라진다는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의 흐름이 빠르게 되면, 그래서 빨리 빠르게 되면 기압이 낮아져서 비행기가 뜨는 원리하고 같죠. 비행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있으면 여기는 흐름이 빠르겠죠. 그럼 기압이 낮아지니까 비행기가 붕 날아오르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좁은 식도의 입으로 공기를 내뱉으면 이 입구멍 쪽에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체내, 몸속에 있는 위장, 폐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몸 안의 독소가 가장 잘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구멍, 입구멍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두었습니다. 네 번째, 이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화기관의 독소나 폐의 노폐물이 쉽게 잘 빠져나옵니다.
즉 이 구멍이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여기에 입으로 공기를 후 뱉으면 여기 위장, 창자 안에 있는 수많은 독소들, 그 다음 폐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이 빨리 와서 빠르게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 숨을 내뱉으면 이 안에 것이 정체되어서 오히려 더 섞게 됩니다. 혼탁하게 돼요. 그래서 코로 숨을 내뱉으면은 이런 위장이나 폐의 나쁜 독소를 배출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흔히 우리가 한숨을 후 하고 쉬죠. 한숨을 후 쉬고 나면 뭔가 속이 시원해요. 이 한숨 쉴 때 입으로 후 내뱉을 때 이때 뭐냐? 몸 안에 있는 독소,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때 입으로 후 한숨 쉬면 그 독소가 함께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숨이 한숨 쉬고 나면 속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최고의 호흡 기술. 특히 림프액의 순환 비결이 바로 이 비어굽의 호흡에 있습니다. 자, 지금 림프관과 림프절의 위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첫 번째가 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균을 박멸하고 체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림프절과 림프액은 스스로 절대 못 움직여요. 자, 우리가 동맥에서 피를 쭉 보내가면 여기에 이제 이 정맥 모혈관 사이사이에 림프관들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했으면 나중에 노폐물이 나오겠죠. 노폐물과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죽은 세포 이런 것을 림프제에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정맥으로 보내는데 이 림프절은 심장처럼 펌프질이 없습니다. 오직 뭐냐? 오직 햇빛. 두 번째가 오직 햇빛이나 근육운동, 유산소 근육운동, 그리고 숨쉼, 호흡을 통해서만 이 림프절, 림프관, 림프액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림프절을 최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호흡법이 바로 비어굽의 호흡법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코로만 숨을 쉬는 것보다 그걸 이제 끝내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다음 입으로만 자꾸 내뱉어도 림프절이 이제 관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햇빛을 못 봤다 그러면 호흡으로 림프가 움직이니까 입으로만 무조건 숨을 내뱉으면 림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서 시간 나거나 생각날 때마다 입으로 숨을 깊고 코로 넣고 입으로 길게 공기를 내뱉으면 이때부터 후 내뱉을 때 몸이 근육과 근육이 움직여서 림프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 흡연 후에 10번 정도만 길게 입으로 길게 장기까지 내뱉으면서 길게 심호흡으로 내뱉어 보세요. 담배로 인한 폐를 오히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숨을 들이쉬면은 이 오장육부 가동맥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 숨을 다시 후 뱉으면 밑에 있는 오장육부가 전부 딸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위치차 한번 보세요. 위치차 이만큼 이동을 해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여섯 번째,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숨쉬기만으로도 오른쪽 이미지처럼 단전히 움직이며 오장육부의 신진대사가 잘 되었으나 이제 서서히 성장하면서 잘못된 음식 습관이나 해열제, 항생제, 약 등으로 망가진 이 호흡법을 다시 단전히 움직이게 복원하는 호흡법이 바로 비어굽의 호흡법입니다.
7번째. 따라서 다음 설명하는 비읍구배 호흡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시면 폐활량이 점점 높아지고 속이 편해지고 그동안 망가진 폐를 예전의 젊어진 폐로 복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6번째. 최고의 호흡 기술 비읍구배 호흡, 즉 수성화강되는 5대 단계 호흡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먼저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숨을 들이고 입으로 무조건 길게 숨을 내뱉는 연습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합니다. 처음 하면 보통 1분에 한 10 내지 15분 호흡이 되다가 호흡이 좀 된다 싶으면 그것을 절반으로 1분 후에 5회에서 10회 정도 호흡 시간을 더 길게 늘려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면 한동안 5, 6분 하고 갑자기 뭐 어지럽고 막 뭔가 배고픔을 느껴요. 이때가 봐. 어지럽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 숨쉬기 하면서 높아진 내압이 사지로 하강, 열이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뇌의 저산소증 현상이 생기죠. 또 배가 고프다 이러면 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호흡만 통해서도 몸이 달라집니다.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는 뭐냐. 이제 깊고 길게 심호흡을 합니다. 즉 입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을 10회 정도의 호흡이 잘 되게 10회 정도 호흡이 잘 되면 숨을 내쉴 때 이제 서서히 아랫배를 들어가겠죠. 후 할 때 이 아랫배를 쫙 쪼아봅니다. 쪼으면 오히려 오장육부가 더 딸려 올라가요. 요게 2단계입니다. 후 할 때 아랫배가 무조건 꽉 쪼여보면은 이 오장육부가 딸려 올라가는 이 느낌이다. 요게 2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 이제 호흡할 때 아랫배가 쪼아지죠. 쪼아지면 이제는 뭐냐. 숨을 후 할 때 항문 관략근을 쪼아봅니다. 이때 관략근이 우리 몸에 2개가 있죠. 위장 위에 관략근이 있고 항문에 2개 있는데 이때 위장 관략근도 함께 쬐어본다는 생각으로 후 길게 최대한 숨을 뱉은 후 그 다음 숨을 최대한 잡아보면서 이때 관략근을 최대한 쪼아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분에 한 2회 혹은 1회 호흡으로 점점 호흡 시간을 늘려갑니다. 이게 3단계예요. 자, 이제 4단계입니다. 천천히 한 10회 정도 연습이 끝날 때쯤 되면 8, 9회 될 때 이제 진짜 수성화강되는지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비흡, 즉 입으로 숨을 들일 때 찬 기운이 등을 따라 올라가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9배, 입으로 배출, 호흡 시 관략근 째기 때 관략근을 최대한 쪼으면 머리의 열 기운이 가슴을 통해서 배 다리로 뭔가 찌릿한 전기적 반응도 일어나고 열이 막 푹 내려가는 느낌을 감지해 봅니다. 요 단계가 느껴지면 이제 4단계를 성공한 거예요. 이때 비흡 시에 단전을 또 내밀고 그다음 입 후 할 때 관략근을 쬐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하지 마. 하하하하 호호호 이런 식으로 내뱉는 호흡을 해도 좋습니다. 자, 코로 숨을 들이쉴 때는 단전을 당겨 올리고 부풀리고 소장을 팽창시켜 상체로 올렸다가 내쉴 때 자연스럽게 관략근을 쬐며 단전을 최대한 쬐게 최대한 쬐면 허리가 거기 잘 녹아있죠. 두 손 잡히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4단계예요. 보통 이 4단계까지는 누구나 다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5단계가 이제 고소의 단계예요. 5단계 이제 최종 수성 하강되는 것이 느껴졌다. 최종 완성 단계는 자 9배 호흡으로 관략근을 최대한 쬐기를 3에서 5회 정도 쭉 계속 최대한 쬐고 숨을 참고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5회, 6회 넘어가면 엄지발가락 끝에서 심장의 박동이 따라 엄지발가락이 쿵쿵쿵 뛰어요. 엄지발가락 끝에서 심장의
박동에 따라 엄지발가락의 동맥혈관이 쿵쿵 뛰게 됩니다. 이렇게 뛰면은 이제 비협구배호흡의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도 되는 거에 느껴지면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배에 손을 떠 얹어보면 아랫배가 밤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법이든지 아랫배를 움직이게 하는 호흡법이 없어요. 이 비협구배 호흡을 하고 관략근 째기를 해서 5단계까지 이르면 아랫배가 단전히 움직여서 우리 몸에는 모든 림프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자, 그래서 진정한 단전히 움직이는 호흡은 오직 비협구배 림프 호흡밖에 없습니다. 자, 이 호흡을 하면 우선 좋은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주위에 수많은 호흡법이 많죠. 뭐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는 호흡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복식호흡, 정례호흡, 내호흡, 단전호흡을 들 수 있는데 실제 단전히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호흡이 바로 비협구배 호흡법이에요. 두 번째, 조금 전 4단계까지 도달하면 수성화강, 찬기운은 머리에 올라가고 화강, 더운 열기운이 강화되어 발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가 되면 이제 폐활량, 적혈구 수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대신 림프질이 살아나고 오장육부의 장기들이 살아나서 신진대사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기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한편 이 호흡을 통해서 대장의 분절 작용과 연동 작용이 활발해서 몸속에 있는 대장 용종이나 대장 관련이 이때부터 움직이니까 치유가 되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또 간과 비장의 혈류가 개선되는 등 신진대사 전반이 잘 움직여집니다.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런 병이 생겨요. 장계획, 염증질환, 장종용, 대장암, 장계실, 궤양, 대장염 등등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면 이제 서서히 아랫배가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오장육부가 살아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때부터는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운동은 호흡이에요. 다섯 번째, 그래서 호흡만으로도 오장육부와 소장, 단전의 림프절과 림프관들이 살아나고 그에 따라서 폐활량이 점점 증가해서 적혈구 수치까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만큼 림프액의 염증까지 제거가 되어서 심지어 유전자 구조, 체질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신진대사가 정상화되어서 아침에 자고 난 피부가 아주 맑아지고 근육 조직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부의 두께가 얇아져요. 종짝처럼 얇아지고 머리 두꺼우면 병이죠. 또 뱃살도 얇아지고 얼굴 화색이 감돌고 신체 전반의 회복으로 기운 왕성하여 지칠 줄 모르는 원기와 왕성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비협구배 호흡입니다. 일곱 번째, 이 호흡만 하지 말고 앞선 강의에 보면 안고서기 운동이 있습니다. 안고서기 운동을 겸하면은 우리가 힘들게 하는 요가 운동에 버금가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눈물샘이 나오죠. 눈물 주머니도 보이고 눈물관도 보입니다. 자, 다음 시간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33번째 이야기는 안구건조증. 약 먹고 치료하고 여기에 인공눈물 아무리 넣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가장 쉽게 2, 3회만 다스려도 안구건조증이 완벽하게 고쳐지는 비법을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회원 가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